지금 난지형 마늘을 심은 밭에 와서 마늘밭을 살피고 있습니다. 마늘이 잘 자라고 있는데 물을 못 줘서 얘네들이 수분을 못 먹어서 마늘잎 끝 마름병이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요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무장치를 해서 물을 주면 됩니다. 마늘의 뿌리는 마늘 뽑아보면은 그냥 옥수수 뿌리처럼 하얗게 여러 가닥이 되어 있는데 그 뿌리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스폰지처럼 무수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 양분을 빨아먹기도 하고 호흡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은 얘네들이 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합니다. 물에 녹여서 같이 먹는 거지요. 반대로 물이 많이 고이는 그러한 밭이면은 얘네들이 호흡을 못해서 또 죽습니다. 어떤 농사를 짓건 기본은 배수입니다. 배수. 그러하기 때문에 밭을 이렇게 경사가 있게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로터리로 두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무장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복합농을 하다 보니까 다른 농사들 막 지금 겹치고 그 지하수를 새로 파놓긴 파놨는데 아직 전기 시설이 덜 돼가지고 물을 못 주고 있습니다. 동네 분한테 물을 얻어서라도 지금 주려고 물장치를 하려고 밭 상태 다시 한번 살피러 온 겁니다. 서산 지역이 마늘이 유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난지형 마늘, 알이 굵고 큰 마늘, 서산 육종 마늘, 한지형 마늘 이 두 가지 마늘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영상을 보니 무슨 약이 좋다더라. 누구 영상을 보고 왔는데 무슨 영양제, 무슨 비료가 좋다더라. 너네도 그거 주냐? 그거 주면 그렇게 좋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길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사람도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시간에 갔을 때 대접받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거기에서 필요 없는 시기에 가면은 홀대받지요. 사람도 성장기가 있고 다 클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고, 그것처럼 농산물들도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 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농사는 타이밍입니다. 마늘을 심는 시기, 관리하는 시기, 그리고 수확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마늘을 굵게 키우고 싶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막 무슨 영양제 주고 뭐 주고 막 잘못 주면은 마늘 다 죽습니다. 안 주니 못합니다. 저희도 지금 보시면은 더 시퍼럴 수 있는데 물 주는 타이밍을 못 맞춰 가지고 얘네들이 땅속에 있는 양분들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못 먹어서 칼륨, 칼슘 같은 것들이 잎 끝까지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장애가 생겨서 쟤네들이 끝이 저렇게 노랗게 마르고 있는 겁니다. 마늘 알을 굵게 해주려면은 마늘 잎을 싱싱하게 굵고 크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오랫동안 건강한 잎 상태로 있다가 그 잎에 있는 양분을 뿌리로 모두 내려 보냈을 때 그때 수확하면은 굵습니다. 농사는 농업 경영이지요. 최소한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는데 약하고 비료하고 잘못 주면은 죽어버리면은 투자만 하고서는 손실만 생기는 겁니다.
마늘을 심고 수확하는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한 5년 전 그 정도의 마늘 가격이 괜찮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엄청 때려 부어서 많이 심었습니다. 마늘을 많이 심다 보니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수확을 해야 농산물을 판매해도 돈이 됐죠. 그래서 남들 나오기 전에 수확을 한다고 빨리 심고 빨리 판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고 튼실해 보이는 마늘을 사다가 까봤는데 속이 덜 연글고 알맹이가 동그랗게 꽉 차야 되는데 차다 말고, 그 얘네들이 너무 물러서 금방 변질이 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마늘을 너무 빨리 심으면은 얘네들이 가을에 날이 좋기 때문에 쑥쑥 팍팍 자랍니다. 그럼 좋느냐? 쑥쑥 잘 자라니까, 빨리 자라니까 좋느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겨울이 됐을 때는 잎을 좀 닫아주고 안 얼어 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커버려 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너무 못 자라가지고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겨울에 한파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마늘들 다 얼어 죽고 그래야 그 해 마늘 가격이 좀 비싼 거지요. 근데 겨울이 겨울 같지 않다, 봅니다. 그러면 그런 마늘들 다 잘 살아가지고 마늘 가격이 싼 겁니다. 어찌 됐건 겨울이 안 추운 거는, 올해같이 안 추웠던 거는 이변인 거고, 평상적으로 겨울은 춥습니다. 영하 막 15도 막 몇 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웃자란 애들은 쉽게 얼어 죽습니다. 왜냐?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너무 급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도 청년기에 꾸준히 몇 센치씩 이렇게 큰 애들은 건강한데, 뭐 6개월에 1년에 갑자기 막 15cm 20cm 큰 애들이 좀 비실합니다. 너무 급자라가지고. 마늘도 비슷합니다. 그런 애들은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가을에 막 심어놓고서는 잘 자라라고 비려뿌리는데, 그것도 웃자라게 하는 현상을 나타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을은 그냥 심어놓고 뿌리가 자라서 땅을 뿌리가 잘 잡아가지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키워놓으면 됩니다. 마늘은 가을 겨울에 키우는 게 아니고 봄부터 키우는 겁니다. 봄부터. 그러니까 뒤 죽지 않게 살려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2월 3월이 되면은 물장치를 해줘야 되지요. 근데 저희 지역이 2월 달까지는 비가 무척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물장치 나중에 해도 되겠구나 하고서는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을 놓쳤는데, 물장치를 해놓고 3월 말부터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물을 한 번씩 주면은 좋습니다. 물론 배수가 잘 되는 밭에서. 얘네들이 물이 너무 모자라 버리고 해가 너무 뜨거워 버리면은 칼슘 칼륨을 양분을 뿌리에서 먹어서 올려도 이파리 끝에까지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사람도 막 마라톤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물 못 먹으면은 피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지요. 수분이 부족하면 똑같습니다. 영양분을 잎 끝까지 제대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끝부터 저렇게 노랗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잎 가장자리부터 노래지는 게 아니고, 잎 마른 병, 잎 썩은 병이라고 해가지고 요 가운데 부분 요런 데가 노래지다가 색깔이 점점 진해져서 하얗게 뜨다가 얘네들이 검정색처럼 막 돼가지고 곰팡이처럼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잎 썩은 병. 얘네들은 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곰팡이 균인데, 그러한 병이 오면은 빨리
물을 주고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물을 안 준 상태에서 그냥 방제를 해주면은 약효가 좀 떨어집니다.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방제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마늘들은 뽑아서 그 밭에서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균은 한번 그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은 옆으로 금방 퍼집니다. 밭 한가운데가 노래지다가 점점 옆으로 번지고 얘네들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식물 키우는 거 다 기본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파리 건강히 키워가지고 걔가 뿌리에서 영양분 잘 올려서 이파리에서는 광합성하고 양분 열심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파리에 있던 양분을 구근으로 밑으로 내려보내서 마늘 알갱이를 만들면 되는 건데, 마늘 잎을 오랫동안 싱싱하게 잘 보존을 해주는 게 마늘 농사, 마늘 굵게 잘 키우는 거지요. 물 주는 타이밍이나 그 밭에 배수가 안 돼가지고 물을 너무 과하게 주는 거, 그거를 못하는 게 마늘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물 안 줘서 계속 얘네들은 물하고 양분을 제대로 못 옮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약만 계속 갖다 주고 비료만 갖다 주고 얘네들이 살겠습니까? 죽지. 그 곰팡이균이 펴지고 있는데 물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또 물을 줘. 아니면 약만 갖다 때려 붓고 하면은 얘네들이 살겠습니까?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겉으로만 와서 삥 둘러보고 괜찮네, 차 타고 지나가면서 괜찮네 하지 말고 불구로 댕겨 보면서 어느 부분이 잎이 끝부터 마르는지 가운데부터 마르는지 잘 보고, 물은 잘 빠지는지 물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떤 비료를, 어떤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간에 얼마나 적절히 잘 배치를 하느냐, 그 시간 맞추는 게 마늘 농사의 키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마늘을 5월 중순부터 막 수확을 하니까 그때가 뜨거울 때니까 마늘 농사 햇빛 쨍쨍 뜨고 뜨거우면은 농사 잘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25도가 넘어서부터는 생육 장애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열기를 식혀줘야죠. 작년에는 5월 첫째 주에 이상기온으로 30몇 도가 넘어버려가지고 서산지역 마늘 농사 짓는 분들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물장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식혀주느냐? 지금 풀나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는데, 대량으로 키우시는 거 아니고 그냥 두세 줄 키운다 이러면은 비닐을 벗겨주시면 좋습니다. 마늘 대 손상 안 가게 조심히 잘 능력껏. 마늘이 조금 더 작았을 때 벗겼으면 쉬웠겠죠. 왜냐? 비닐은 열기를 바깥으로 안 빼주니까, 식혀주면 마늘이 더 잘 자라니까 할 수 있으면 능력껏 비닐 벗겨주면 좋습니다. 육종 마늘도 그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마늘이 너무 자라가지고 비닐 못 벗기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관리기 가져다가 그 배토날 달아가서 두둑 사이에 있는 고랑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오게 배토 기능을 해가지고 마늘밭 비닐을 흙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차광망 씌워놓으면 비닐하우스가 덜 뜨거워지는 것처럼 비닐 위에다가 흙을 올려줘서 마늘이 심겨져 있는 비닐 안 흙 온도를 낮춰주는 거지요.
비닐에서 반사되는 태양의 열기나 빛도 덜 하기 때문에 마늘은 더 잘 자랍니다. 잎이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싱싱합니다. 내 밭 여건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여름에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더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어르신들 물호스 가지고 도로에 물 뿌리고 있습니다. 왜? 물이 증발하면서 열기를 가져가니까. 똑같습니다. 마늘밭에도 물을 주면 됩니다.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냐? 4시 전에 물 주면 안 됩니다. 4시 전에 물을 줘버리면은 이게 날은 더워서 죽겠는데 안에 수분까지 많으면 습식사오나 쪄 죽죠. 사람 만두 찌고 멋질 때 밑에서 스팀 올라오지요. 그것처럼 얘네들이 스팀 현상으로 다 익어서 죽어버립니다. 익어서 죽이려고 몇 달 동안 열심히 키웠습니까? 근데 4시 이후에 물을 주면은 해가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12시에서 2시 사이 그때 강렬한 햇빛이 아니고 4시 이후에는 햇빛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능력되고 시간 되면은 6시 넘어서 주면 더 좋죠. 반 면적이 있고 하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4시를 넘겨서 주라는 겁니다. 해가 덜 짤 때 오전 말고 오후에 그때 주면은 물이 증발을 하면서 비닐에 있는 열기, 밭에 있는 열기, 흙에 있는 열기를 갖고 올라갑니다. 마늘잎은 그러면 마르지 않고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싱싱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 놓고 수확 시기 조절한다고 여기다가 밑뿌리 뭐 이름 많죠. 밑뿌리 뭐 무슨 왕, 뿌리왕, 뿌리커 뭐 기타 등등 그런 영양제들이 뭐냐? 진짜 영양을 엄청 주는 게 아니고 이파리에 있는 양분들을 밑으로 다 내려서 구분이 되라고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은 안 합니다. 농약 회사에서 저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언제 주느냐? 수확 시기가 지났는데도 얘네들이 너무 생생해. 마늘 캐고 딴 거 심어야 되는데 남들 다 캤는데 우리 것만 남았는데 얘네들은 시들 기미가 없어. 그럼 그때 정 주려면 그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은 아시겠지만 이거 잘라놓은 게 아니고 뽑아서 저기에다가 그늘 밑에다가 걸어놨어. 근데 걸어놓을 때 요만했던 게 며칠 있다 지나가 보면은 막 요만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내가 헛것을 봤나? 술 너무 먹었나? 아닙니다. 뽑아놔도 잎에 있는 양분을 밑으로 내립니다. 알이 굵고 튼실한 마늘 이파리 튼실하게 해서 최대한 늦게 양분을 밑으로 다 내리고 나서 지가 자연적으로 이파리가 마릅니다. 노랗게.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내가 여기가 더 이상 내가 살 환경이 아니구나, 번식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밑으로 양분을 내리면서 마늘 알맹이가 굵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확을 하면 좋습니다. 남들 빨리 캔다고 빨리빨리 캐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연그렸을 때 덜 자랐는데 미리 캐놓고선 마늘 왜 이러냐 하지 말고 그때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항상 뭘 적어놓거나 뭐 하고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서가 없고 중간중간 뛰어넘을 때도 있는데 오늘도 하나 뛰어넘었네요. 조금 지나면 이제 마늘종이 올라옵니다. 마늘종에서 이제 주화가 열리고 막 그러죠. 근데 밑을 굵게 해주려면은 마늘종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주화 가지고도 마늘을 심는 거 아시죠? 그게 마늘의 씨앗입니다. 마늘종 위에 이렇게 열매처럼 나중에 열리는데 그거 가지고도 심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걸 안 심고 마늘을 편으로 나눠서 마늘 알맹이를 심고 있습니다. 알이 굵고 튼실한 놈으로 특자리로만 제일 비싼 놈으로만 갖다가 안에 있는 양분 많이 쭉쭉 올려가지고 튼실하게 잘 자라라고 그렇게 심고 있는데 얘네들이 주화로 해가지고 씨앗을 낼랬는데 거기가 이제 뽑히던지 잘렸어. 그러면은 지들도 알지요. 지네 마늘 알맹이 가지고도 번식이 가능하단 걸. 그래서 거기로 양분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늘종을 뽑아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가수익이기 때문에 판매되면 돈 벌면 좋죠. 저희 농장은 아버지께서 마늘종을 뽑아버리면은 밑에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뽑으면서 얘네들 대가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안에 입던 양분까지 없기 때문에 얘 대가 조금 부실하답니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아버지가 몇 년 동안 키워보신 결과. 그래서 마늘종이 올라오면 끝부분만 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칼로. 대나무 끝에다가 면도 칼날 달아가지고 쑥쑥 올리고 다니면 잘 끊어집니다. 판매 안하고 저희 먹을 만큼만 마늘종 뽑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잘라내고 있습니다. 인생이고 농사고 타임입니다. 어떤 약 좋다, 어떤 비료 좋다 몇 번을 지금 강조하지만 지가 필요한 시기 때 그때 주면 그게 좋은 겁니다. 물을 필요할 때 주고 양분도 그때 주고 물이 너무 과하면은 삽 들고 다니면서 따서라도 물을 빼주고 병든 건 빼주고 사람들이 기본은 건너뛰고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은 해야 될 건 안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농산물 키울 것만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밭의 상태는 어떻게 확인했느냐? 어머니와 동네 어르신들께서 지금 한 2번인가 3번 정도 밭을 돌아다니시면서 풀을 맸습니다. 그때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물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전깃줄 저기서 그냥 끌어오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몇 주 더 있어야 설치가 된답니다. 마늘 농사 잘들 지으셔서 좋은 수확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안에 물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